자, 존속기간 되게 잘 나와요. 전세권에서 지상권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훨씬. 먼저 동그라미 1번 별 3개, 2번 3번까지 다 별 3개. 1번 작년에 여기서 나왔네요. 자, 전세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10년 제한. 그래서 10년을 넘어서 계약하면 10년으로 단축해 버립니다. 전세는 10년 못 넘으면 단축.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법조문을 외워야 돼요. 자, 2번 3번 건물의 동그라미. 건물 전세에만 두 가지 특성. 첫 번째 1년 보장해줘요. 그래서 건물 전세 기간을 1년 미만 6개월로 정하면 1년으로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는 1년 보장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건물 전세에만 법정 갱신 제도가 인정돼요. 그래서 기간 만료 전 6달부터 한 달 사이에 설정자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이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주인이 갱신 거절합니다 이런 통지를 안 해요. 또 전세금 올려주지 않으면 저 재계약 안 해요 이런 통지도 하지 않아요. 이걸 퉁친 게 설정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기간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동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 설정한 걸로 본다. 이게 법이 계약기간을 갱신시켜 준 거예요. 이걸 법정 갱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나왔네 작년에. 법정 갱신 1년 보장은 건물에만 인정되지 토지 전세에는 작동되지 않아요. 이유는 84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 법조문이 1년 후 개정됐다고 했어요. 주거용 건물이죠, 주택. 거기는 채권자 임차인도 1년 보장해주고 법정갱신제도 인정되는데, 아니 몰권자인 힘센 나한테는 왜 이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건물 전세에만 주임법 규정 1년 보장 법정갱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토지 전세에는 이 두 개가 작동이 안 돼요. 자, 기억 니은 다 별 3개. 법정갱신되면 기존 전세금은 안 올라요. 왜?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니까. 응? 전세금 안 올라. 하지만 내가 전에 2년 살았다고 해서 다시 2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워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전세가 돼요. 그래서 법정갱신되면 이거 외워야 돼요. 기간은 정함이 없어요. 기간은. 그 다음 법정 동그라미 하시고 니은에 187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법정이니까 등기 없이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맞는 지문. 그 다음에 4번 합의갱신입니다. 갑과 을은 합의하에 재계약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첫 계약이든 갱신할 때든 10년 제한에 걸린다. 아까 우리 지상권도 갱신할 때 다시 30년 보장해줘라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첫 계약이나 갱신이나 10년 제한이 있다. 자, 기간 안 정했어요. 이번에 1번 별 3개. 갑과 을이 전세 기간을 특별히 계약서에 안 썼죠. 그러면 외웁니다.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럼 알릴 거니까 바로 소멸하지는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멸하는데 얼마 후 소멸해요? 6달 후 소멸해요. 6달 후. 여기서 장난은 각 당사자는 여기를 장난치고 언제든지 여기를 장난쳐. 육자는 장난을 치지 않아요. 그래서 6달 후 소멸하는 거지. 즉시 소멸한다. X 이런 식으로 장난쳐요. 그래서 각 당사자 갑도 을도 서로 다 소멸 통과할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오케이. 별 3개. 자, 이래서 기간 끝났고 전세권 효력. 첫 번째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왼쪽 법조문 하나 오른쪽 법조문 하나. 이 법조문 2개 1항이 나와 1항.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별 3개. 이 조문을 읽고 이해를 할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자,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 미친다. 자, 이 지문이 떴어.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 OX 골라야겠죠. 그러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임차권 이것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내용을 생각해내야 돼요?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종. 이게 떠올라야 돼. 그러면 우리 저당권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종된 권리에도 미쳐요. 그 실력으로 그래 종된 권리인 지상임차권에 미친다 나오면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종된 권리가 빨리 생각나야 돼요.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종. 그래서 미친다. 자, 그러면 2번 저 법점 제2항이에요. 건물 전세 준 사람은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지상임차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요. 자, 남의 땅에 건물 가지고 있죠. 타인 토지 건물이죠. 그러면 건물 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 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임차권을 막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잖아. 그래서 전세권자, 여기서 사는 전세권자를 위해서 세입자 동의 없이는 이 토지 사용 권한을 막 소멸하게 하면 주인은 안 되겠죠. 이거 소멸시켜버리면 세입자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맞는 질문이라는 얘기 나와도 이해하면 그래. 이 경우 건물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 지상임차권 소멸 안 될 것 같은데 맞는 질문 이렇게 찍어요. 자, 3번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해서 지상권이 설정자의 소멸 청구로 소멸.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찍든지 말든지 해요. 자, 건물 소유자가 지금 타인 토지 건물하고 있죠. 그러면 갑이에요. 갑. 그림이 그려져 있죠. 타인 토지 건물에 전세 줬죠. 지금 동네가 제목이 뭐예요? 타인 토지 건물 전세죠. 자, 그럼 이 그림을 봐요. 타인 토지 건물에 전세 줬죠. 그러면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종이니까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임차권에도 미친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고 그러면 주인은 전세권자 세입자 동의 없이 설정자는 이놈이요. 갑은 세입자 동의 없이 지가 설정한 이 지상임차권 막 소멸하지 마라. 이게 동그라미 2번이고 그러면 3번 건물 소유자는 갑이죠. 주인, 건물 주인 갑이 A에 대한 지상권으로 사용한 지료를 2년 지료를 못 냈나봐. 그래서 갑의 지상권이 지상권 설정자는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를 말해. 토지 소유자가 너 임마 왜 2년 지료 안 냈어? 방패 소멸 청구로 소멸시켰어. 자, 그러면 이 건물에 살고 있는 건물 전세권자는 이 토지 소유자에게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판례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요. 자, 봐봐요. 건물 소유자인 갑은 이 토지를 지상권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물 전세 들어간 이 건물 전세권은 종된 지상권에도 미친다는 얘기는 세입자도 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지상권 측면으로 보면 이놈이 설정자, 이놈이 지상권자죠. 주인이 지상권 설정한 상태에서 토지 사용했으니까. 근데 갑이 지료를 못 냈지. 그러니까 주인이 방빼해버렸죠. 토지 사용권한 지상권 소멸시키고 소멸 청구로. 그러면 아까 우리 그림을 A 값으로 바뀐 거지. 지료 2년 이상 안 내서 소멸 청구로 소멸하면 얘는 건물 철거하고 방 빼줘야 되겠죠. 이사 가야 되겠지. 그러면 지료를 못 내서 주인이 지상권을 소멸해버렸죠. 소멸 청구로. 그러면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 전세권자가 이 토지 소유자에게 과연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의리. 토지 소유자, 나 건물 전세권자 물권자야. 나 남은 기간 아직 1년 남았거든. 과연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없어요. 결론은 없어. 왜? 철거될 건물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요. 이 건물은 철거되죠. 소멸됐잖아. 지상권이. 자, 다시 정리.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못 내서 설정자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방 빼버렸잖아. 소멸됐죠. 그럼 지상권 소멸되면 건물은 철거되고 원상 회복해 줘야 돼. 누가? 갑은. 그럼 여기 세입자는 나 물권자니까 토지 소유자 나 들이댈 거야. 안 돼요. 철거될 건물 관련자는 어느 누구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이 건물에 전세권자가 있든 공사에서 유치권자가 있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든 철거될 건물의 토지 소유자가 넘버원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넘버원. 어느 누구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 못해요. 자, 살짝 어렵죠? 어려우니까 하실 분만 하셔. 자, 법정에서 오른쪽 이런 거예요. 법조문. 제가 설명은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버려야 돼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해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일단은 설명을 해드려. 아예 안 해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되면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버려. 왜? 양이 너무 많아. 전세권은. 자, 법정지상권 이런 건 하는 거야. 동그라미 1번 별 3개니까. 자,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자, 이것도 동그라미 1번. 일단 지문을 읽고 한번 해결해 볼 거야. 그림 그리기 전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 전세 줬나 봐요. 자, 그 대지의 토지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자, 읽는 순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돌아버리겠어. 뭔 소리야. 이게 민법이에요. 어떡하겠어. 판례도 아니고 법 조문이 이렇게 어려우니 어떡하겠어.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지. 이해를 하려면. 자, 봐요. 토지 건물이 값 동일해요. 값 동일해. 그런데 이 건물에 전세를 줬대. 토지 건물이 동일하다가 건물에 전세 줬죠? 자, 그 후 그 대지의 특별 승계인은, 이 말은 토지 건물 중 값이 토지만 A한테 팔았다는 얘기지. 토지만 팔았어. 토지만. 그래서 토지의 특별 승계인은 항상 산 사람, 매수인을 말하죠. 토지의 특별 승계인이니까 건물은 안 사고 A가 값으로부터 토지만 산 거야. 토지의 특별 승계인. 그러면 값 동일하다가 둘 중 어느 하나인 토지만 매매로 팔려서 동일하다가 달라졌죠. 건물은 안 팔았으니까 값, 토지는 매수인 A 달라졌어.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상이 태어나요. 근데 여기는 이 건물에 전세를 줬다면 이 전세권자를 위해 법조문을 해준 거예요. 이 전세권자를 위해서 법정상권 법조문을 둔 거야. 대신 누가 법정성을 취득하느냐? 건물 소유자인 설정자가 30년짜리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의 특별승계인은 누구한테 지상권 설정해 준 거예요? 누구한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건물 소유자. 여기서는 설정자로 나오면 맞는 지문이고 이 자리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면 X지문이 되는 거예요. 왜? 세입자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지상권은 누가 취득해요?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 왜? 30년짜리잖아요. 전세권자는 2년 있다 이사갈 사람이잖아. 이 사람한테 뭔 지상권을 줘요?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맞는 지문. 그래서 여기서는 설정자만 뚫어지게 찾는 거야.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다가 건물 전세 주고 토지의 특별승계인은 이게 나오면 이 법조문이에요. 전세권에서 나오는 법정지상권 법조문. 그래서 훈련하시란 얘기요. 그래 동일하다가 토지만 팔렸구나 이해하시고 그러면 건물 소유자인 설정자가 법정지상권 취득하겠구나 설정한 걸로 본다. 누가? 법이. 그래서 법정지상권 법조문이에요. 자 그러면 2번 법조문 제2항 이것도 이해하면 돼. 그러면 봐봐요. 갑이 설정자인 소유자 갑이 30년짜리 지상권 취득했죠. 그러면 이제 이행 해결돼.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면 이제는 이 토지 소유자 A는 딴 놈한테 이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한 지상전세 세 줄 수는 없다. 왜? 갑이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딴 놈한테 토지 소유자가 세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얘는 독점적 물권인데 지상권자는. 그래서 그렇구나. 법정 성립 이게 범전적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 물권이 성립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한테 이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전세 임대 세 주면 안 되죠.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맞는 지문. 결국 여기 2번하고 왼쪽 2번은 법조문 2항인데 이건 한 번씩 나왔어. 한 번씩 30년 동안 나와봤자 어차피 흘러가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해를 해두면 그래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으면 건물 소유자가 사용해야 되니까 토지 소유자는 딴 놈한테 세 주면 안 되겠구나. 이해됐어. 그럼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오케이. 자 이제 점유하면서 사용할 권리. 여기서 나오는 것은 1번 기억 2번 3번 전체 별 3개 잘 나와요. 내가 을이 전세 사는데 누군가 침해했죠. 그럼 물권이 침해됐으니까 전세권자 을은 전세권에 대한 물청 동그라미 2번 점유권도 있었죠. 점유권에 대한 물청 세트죠.
점유하는 지상전세권자는 항상 침해되면 본권, 전세권에 물청할 수 있다. 점유권, 점유보호청권도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있다. 자, 그럼 기억. 이게 전세권의 물청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이렇게 또 떠요. 전세권 설정 토지 위에 제3자가 누군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어요. 자, 전세 살고 있는데 누군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여기 토지 전세권자는 당연히 이놈 찾아가서 야 임마 건물 철거해. 내가 사용해야 되니까 토지 넘겨. 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없다. 그럼 X 지문이죠. 전세권이 침해됐으니까 물청할 수 있다. 그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자, 3번. 지상권 전세권에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했죠. 잘 나와요. 여기서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별 3개예요. 1번 기억 2번 3번 잘 나와요. 다 합쳐서 6번 나왔으니까. 자, 이제 전세권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하는 거예요. 전세권 처분 이 파트예요. 자, 봐요. 전세권 처분. 1번, 2번 별 3개. 여기는 1번은 법조문. 전세권자는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제목 봐요. 목자. 제한도 가능해. 이게 지상권하고 다른 점. 그래서 전세권자는 주인이 설정 계약할 때 설정 행위로 금지만 하지 않는다면 이걸 전제로 주인 설정자 동의 없이도 지전세권 막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처분의 형태 팔아 제끼는 거 양도, 전세권 담보로 대출, 저당권 설정, 그 다음 남은 기간 존속기간 내에서 새끼치는 거 전전세 물권으로 채권으로 임대 할 수 있다. 처분의 자유니까 설정자 동의 필요 없어요. 단 설정행위로 저 법조문 봐요. 그러나 두 번째 줄, 그러나 두 번째 맨 오른쪽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전세권은 처분하지 마.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동의 필요 없지만 처분하지 마. 제한도 가능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나와. 갑과 을이 전세 계약할 때 너 중간에 도망가지 마.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처분 금지 특약. 이거 유효입니다. 왜? 법조문에서 설정행위로 처분 금지할 수 있다고 법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전세권 처분 금지 특약은 유효. 자, 이제 세트 작동되죠. 특약은 둘밖에 모르죠. 따라서 등기해놔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세트로 해결하면 되고. 자, 이제 전세권 양도.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일단 1번 전세권자가 그럼 머릿속 그려요. 을이 병한테 지전세권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전세권 양수인 무엇을 그려야 돼? 병은 지 앞으로 을의 전세권이 자기한테 넘어왔다는 전세권 이전 등기를 박아야 병은 전세권 취득. 이해됐죠? 양수니까 매매니까. 자, 따라서 이와 같이 전세권을 양수한 전세권 양수인은 설정자, 그 왼쪽 놈 갑한테 이제는 전세권 양도인은 을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법조문이에요. 맞는 지문. 전세권 샀죠 병이? 그러니까 이제 양도인 을하고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니은이 나오는 거야. 니은 별 3개. 니은. 따라서 자,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전세권자가 그 머릿속으로 을이 오른쪽 놈 을이 설정자 왼쪽 놈 갑 동의 없이 지전세권을 3자 병한테 양도했나 봐요. 즉 주인 동의 없이 전세권 팔았어. 자, 나중에 기간이 끝났어요. 설정자 갑은 을하고 병 중 누구한테 전세금을 줘야 되느냐 그 질문이에요. 을하고 병 중 갑은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갑이 그래요. 병, 너 엄마 내가 동의 없었잖아. 나 을한테 전세금 줄 거야. 너한테 안 줘. 병, 난 너한테 안 줘. 내 동의 없이 을이 너한테 팔았으니까. 그럴 수 없어요. 누구한테 전세금 주래요? 양수인 병한테 줘야 돼요. 병으로 나와야 맞는 지분이야. 이걸 을한테 줘야 된다면 X 지분이 돼요. 왜 그럴까? 동의 없어도 전세권 처분은 자유예요. 자, 동의 없어도 전세권은 병한테 양도됐어요. 따라서 전세금은 나중에 이 전세권 양수인 병한테 값은 줘야 돼요. 그래서 동의 없이 양도했더라도 누구한테 줘야 된다? 전세권 넘어갔다. 양수인 병. 어렵죠. 살짝 어려워요. 훈련해서 맞춰버려요. 자, 2번 얘가 더 중요하죠. 전세 기간 중에는 전세권자가 지가 중간 1년쯤 이사갈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 주인하고 전세권 종놈 함께 팔아 제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설명 들어봐요.
을이 전세사입니다. 현재 기간 중 1년쯤 됐죠. 자, 을이 1년쯤 돼서 미국으로 발령 났죠. 그러면 을은 나중에 전세금 주세요 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 아직은 이임기가 도래하지 않았죠. 기간이 끝나야 발생하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물권으로 전세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 전세금 반환 채권 기간 중에 발생하지 않아요. 기간이 만료해야 그때 태어나요. 자, 그러면 이사 갈 때는 채권이 주고 이 전세권은 종이에요. 똑같이 주종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부종성 수반성이 작동돼요. 팔 때는 함께 팔아야 돼요. 전세금 채권과 전세권을 병한테 함께 양도, 함께. 기간 중에는. 그래서 이사 갈 때는 을은 전세금 채권하고 전세권을 함께 병한테 팔아야지. 지가 이사 안 갑니다. 전세 살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돼. 지가 3억 전세 사는데 갑자기 을이 돈이 필요해서 1년 후 발생하는 이 전세금 반환채권 3억을 미리 병한테 2억에 팔아버려요. 급하니까. 즉 전세권은 안 팔고 병한테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 양도할 수 있느냐? 없어요. 왜? 분리가 떴으니까. 그냥 찍어도 돼요. 분리 나오면 안 돼요. 이유? 자, 이유를 알아야죠. 왜 기간중에요. 전세 기간 중에 채권만 양도 못 하느냐?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하고 함께 존재해야 돼요. 왜? 전세권 필수 요소가 전세금이니까. 그래서 얘가 전세금 채권만 팔아제낄 수 있다고 한다면 얘는 전세권이 있는데 전세금 하나 채권이 없어. 분리되면 안 돼요. 아까 전세금은 전세권이 필수 요소라겠죠. 그래서 채권만 중간에 전세권과 분리 양도 못하게 해요. 외우는 거예요. 기간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 양도 못한다. 이게 원칙.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을이 병한테 전세금 채권 팔 때 지금 파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그때 너 가져가. 그런 식으로 나온 단어가 장래의 조건부 채권 이런 말이 떠요. 그러면 이제는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별 3개 하시고 함께 팔아야지 2번 이걸 전제로 기억, 별셋, 니은, 별셋 함께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그대로 이거 외워요. 전세권 존속 기간 중 이게 핵심이에요. 기간 중이라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지전세권과 분리해서 확정 양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채권만 못 팝니다. 하지만 예외 기간 중이라도 장래 전세권이 1년 후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걸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는 양도할 수 있다. 그냥 외워요. 기간 중에는 전세금 채권만은 분량도 안 돼. 하지만 두 번째 줄만 외워요. 장래의 조건부 채권 이 7글자죠. 이게 반드시 떠요. 8글자가.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는 양도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냥 외워버려요. 그래서 전세금 채권만은 분량도 안 되지만 기간 중에 예외가 있다. 장래 조건부 채권 이 5글자가 뜨면 조건부 채권 이게 뜨면 양도할 수 있다로 끝난다. 외워야죠. 자, 3번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어요. 기간이 만료했어. 2년이 다 됐죠.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자, 이거 해결합니다. 머릿속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기간이 만료했죠.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전세권 소멸. 기간 만료하면 전세권 소멸. 그럼 전세권 없죠. 그러니까 채권만 양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기간 중에는 함께 팔아야 되지만 기간 만료했죠. 전세권 죽었죠. 없죠. 그러니까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맞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중요하니까. 자, 이제 전세권의 담보 제공. 여기가 또 왕별이 나와요. 왕별. 전세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자, 그림 봐요. 그림 봐요. 을이 전세권자. 전세권 담보로 저당권 박았죠. 그 후 반드시 기간이 만료해요. 자, 그럼 기간이 만료하면 이 전세권은 그냥 끝났죠. 무조건 소멸. 따라서 이 저당권자는 이제는 전세권 자체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이게 왕별이에요. 2번이 되게 잘 나와. 정답 질문이에요. 자, 2번 이걸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아, 을이 담보대출 받았구나. 그 후 기간이 만료했구나. 그러면 전세권 담보자와 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 저당권은 실행할 수 없다. 동그라미. 민법은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머릿속에 계산해내야 돼.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 소멸. 이게 이유예요. 전세권 소멸. 머릿속에 계산해야 돼. 기간 만료하면 전세권 없죠? 소멸했죠? 전세권 없는데 뭔 전세권이 저당권 경매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행할 수 없다. 그러면 대신 기억. 저당권자는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전세금 반환 채권이 태어나요.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별 3개. 기억은 별 3개. 동그라미 2번은 왕별. 그래서 자 봐봐.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기간이 만료하면 빨리 이걸 머릿속으로 계산해내야 돼. 우리 지문에 안 떠요.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 소멸. 아, 너 없어졌구나.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제는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 실행할 수는 없겠지. 사라져버렸으니까. 건물이 멸실한 건 똑같아요. 건물이 없어졌는데 뭔 경매치겠어. 건물에. 똑같아. 대신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이때 태어나요. 이제 전세금 받고 나가야 되니까 전세금 주세요. 채권. 그러면 똑같아. 건물이 멸실하면 보험금이 태어나면 보험금에 들이댈 수 있죠. 똑같아.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태어나죠. 저당권자는 여기에 물상대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보험금, 수용보상금 똑같아요. 토지가 수용됐죠. 건물이 멸실했죠. 보험금, 수용보상금, 그 다음 전세권의 전세금. 이 세 놈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물상대위 되는 놈 세 놈이에요. 다시 보험금, 수용보상금, 전세금.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물상대위 되는 세 놈. 이 세 놈밖에 안 나와요. 물상대위 되는 놈. 그래서 기억, 예수도 나오고 저당권 물상대위도 나오고. 자, 니은 같이 별 3개. 자, 봅니다.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됐죠. 자, 제3자의 압류가 없다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 설정자 갑은 전세권자 을에게 전세금 지급해야 한다. 자, 이 지문이 떴어요. 실제 기출 지문이니까. 자, 그러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알아야 뭐 맞는지 틀린지를 찍든지 말든지 하지. 자, 제3자의 압류가 없죠. 이게 범죄 문제예요. 자, 봐봐요. 제3자의 그럼 봐요. 그림. 전세권에 지금 저당권이 비용이 바뀌어 있대죠. 그런데 제3자의 압류가 없대죠. 그럼 기간이 만료하면 주인 갑은 얘가 3억 전세에 살고 있는데 기간이 만료하면 을도 있고 저당권자 병도 있는데 기간이 만료했죠. 제3자의 압류가 없죠. 누군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를 안 했단 얘기야. 압류가 없으니까 주인은 원칙대로 전세권자 을한테 전세금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압류를 해버리면 압류 효력으로 전세금을 을한테 주면 안 돼요. 그게 압류 효력이니까 채권 압류. 그래서 제3자 저당권자일 수도 있고 일반 채권자도 있어요. 압류가 없다면 원칙대로 전세권자 을한테 주인 전세금 줘라. 이렇게 이해하시란 얘기예요. 제3자 압류가 없죠. 저당권자 등 딴 놈이든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누군가 압류를 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주인 설정자 갑은 지세입자인 을한테 전세금 줘라 하면 맞는 지문이란 얘기예요. 맞는 지문. 만약에 저당권자가 압류했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저당권자가 압류했다면 이제 을한테는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오고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래서 3자 압류가 없다면 원칙대로 을한테 전세권자에게 줘라. 맞는 지문. 그리고 이게 한 문제째로 나와요. 여기 동네가 사례 문제로. 나중에 사례 문제로 한번 경험할 거예요. 자, 이제 전전세 임대. 전전세 임대는 흑판 봐봐요. 노란색이 있어요 없어요? 아, 오랜만에 좀 홀가분하네. 안 해도 되겠네. 자, 편하게 봐요. 잘 안 나오니까. 1번 일단 새끼치는 거 잡아요. 전세권자 을이 병한테 남은 기간 내에서 전전세 물권으로 주는 거예요. 따라서 1번 병이 전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병은 을로부터 전세 들어간 병은 을하고 전전세 설정 계약 플러스 지합부로 설정 등기를 해야 전전세권이라는 물권 취득합니다. 맞는 지문.
2번 전전세 줬다 해서 의뢰 갑에 대한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전전세 새끼 줬다 해서 어미가 죽지는 않아요. 그 다음 전전세 기간은 원전세 범위를 넘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남은 기간 내에서 너 살아 하는 거예요. 그래 다 이해됐어. 4번 원전세 의뢰 갑에 대한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병의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그렇지.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는다겠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미가 죽으면 새끼 죽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다 기출지문이야. 이해하면 돼요. OX 고를 수 있어. 자, 5번 저 위에 법조문이에요. 어느 정도 외워야 돼요. 법조문은 전세권자는 지가 전전세하지 아니했다면 면할 수 있었던 어떤 불가항력적 지책임 없는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진다. 긍정으로 끝나요. 즉 전전세 너 안 했으면 면할 수 있었잖아. 그 태풍 손해도 너는 부담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이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전전세 자유가 있는 대신 책임은 가중된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불가항력적 손해는 원래 책임 안 져야 돼요. 하지만 전전세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걸 전제로 책임을 부담한다. 긍정으로 끝나니 한 번 나서 한 번. 자, 6번. 6번은 설명 한번 들어봐요. 자, 봐봐요. 병이 을한테 남은 1년 동안 지전세금 2억. 자, 을은 갑한테 전세금 3억. 얘가 원전세고 얘는 전전세죠. 전전세가 나올 때 원자가 붙는 거. 근본 원자. 자, 그러면 1년이 지났어. 그럼 병은 을로부터 2억 전세금 받고 이사 갈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병 입장에서 지전세금은 2억을 안 주는 거야. 자, 그러면 병이 여기서 아파트에서 전전세로 살고 있는데 우리 돈을 안 주니까 이 아파트를 경매 쳐서 경매 대가에서 우선변. 얘 물권자니까. 그래서 경매 치고 싶어요. 무조건 경매 못 쳐요. 이유 을 게 아니니까. 갚고죠? 우리 전전세금 안 줬다 해서 값걸 날려버릴 수는 없어. 그래서 전전세권자가 지전세금을 못 받은 경우 경매를 치려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을의 원전세권이 소멸할 것. 두 번째, 그러면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갑은 을한테 3억 돌려줘야 되겠죠. 자, 돌려줬어. 3억 줬어. 근데 을은 안 죽어 있죠. 갑은 돌려줬는데 병은 을한테 못 받고 있어. 경매 못 쳐요. 왜? 갑 잘못이 없으니까. 저 무슨 얘기냐? 원전세권 소멸하고 갑이 을한테 원전세금을 안 주고 있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만 갑, 병이 요구하는 거야. 갑, 네가 인마 전세금을 을한테 안 주니까 을이 나한테 2억을 못 주잖아. 경매 날릴 거야. 이때만 날릴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게 6번이에요. 자, 읽으면서 전전세권자가 병이 을로부터 지전세금을 못 받았어. 자, 경매 쳐서 매각되면서 2억을 땡기고 싶어. 자, 경매 치려면 두 가지 요건. 첫 번째, 외워야 돼요. 원전세권 소멸할 것. 두 번째, 설정자 갑이 원전세권자 을한테 을의 갑에 대한 원전세금 3억 반환을 지체하고 있을 것. 즉 설정자가 을에게 전세금 안 주고 있을 것. 그러면 갑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갑 아파트 경매로 날릴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전전세권자는 경매 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전전세인데 다 한 번씩 나왔으니까 하실 분 하시고. 자, 수선 의무. 이게 훨씬 잘 나오죠. 1번 별 3개, 2번 왕별. 자,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 부담합니다. 이 법정은 그대로 나와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누가? 주어를 장난쳐요. 전세권자가. 전세권자 자리에 전세권 설정자는 그렇게 장난쳐요. X. 전세권자가 고장나면 고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2번이죠. 따라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세권자가 고쳐야 돼요.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 자, 보일러 고치니까 100만원 나왔죠.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 유지액이 지출한 필요비, 보일러 수리비죠. 100만원 주인한테 달라올 수 없어요.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왕별. 자, 유일하게 비용 청구권 실비인데도 인정이 안 돼요. 유일하게.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네 돈으로 직접 고쳐. 네 돈으로. 네 돈으로 고쳐. 보일러 고치고 주인한테 달라 하지 마. 그거예요. 직접 지배한 대신 고장나면 네가 직접 고쳐. 네 돈으로 이렇게. 네 돈으로. 그래서 외워야 돼요. 유일하게 비용상환 청구권이 인정 안 되는 건 우리 시험에서 이놈밖에 없어요. 전세권자. 그것도 필요비. 유익비는 인정돼요. 필요비만. 외워요. 자, 전세권 소멸. 공통소멸사유 네 가지죠. 멸실, 헌당, 소멸시효, 포기. 그 다음 멸실. 법조문 2개. 자, 1번.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태풍이 날린 경우 1번. 두 번째는 전세권자 책임 있는 지가 불내서 멸실한 경우. 자, 그러면 1번. 전세 목적물의 일부 동그라미. 내가 건물 전세하는데 절반이 불가항력 멸실됐대요. 불가항력. 태풍이 절반 날렸구나. 자, 그러면 그 멸실된 부분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이게 법조문이죠. 멸실 부분 전세권 소멸합니다. 자, 그런데 남아있는 부분으로는 나 못 살겠어. 그러면 당연히 전세권 전부 소멸 통보하고 전세금 받고 이사 갑니다. 그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멸실 부분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자, 왜 소멸시키느냐? 봐봐요. 얘가 3억에 전세 살고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서 절반이 싹둑 날아가 버렸지. 자, 남은 기간 1년이에요. 그러면 세 사다가 절반이 일부가 태풍이 날려버리면 어른 결정을 해야 돼. 남은 기간 이 집에서 살지 아니면 바로 이사 갈지. 그래서 나 못 살겠어. 그러면 전세목적 달성할 수 없죠. 그러면 전부 소멸 통보하고 전세금 받고 이사 가는 거야. 근데 첫 번째는 남은 기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멸실 부분 절반 전세권 소멸한다는 얘기는 멸실된 부분 비율의 전세금 절반이면 1억 5천은 돌려받고 나머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절반으로 나머지 1년 사는데 전세금 3억으로 절반 쓰면 얘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1억 5천 돌려받고 남은 기간 사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일부 동그라미 전세권자 책임 있는 사유 밑줄. 이번에는 어떻게 멸실됐어요? 절반이 전세권자가 불내버렸어요. 자, 그러면 불낸 전세권자는 당연히 주인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여기는 손해배상이 나와요. 책임 있는 사유니까. 그래서 의리 불냈구나 느끼시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여기서는 그 뒤가 또 한 번 나왔어요. 자, 얘가 불낸 경우에는 절반 불냈으면 이 멸실된 그 부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멸실됐는데도 소멸 안 해. 원래 멸실은 물권의 공통 소멸 사유죠. 그런데 소멸하지 않아. 왜 소멸하지 않느냐?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걸 풀려면 왜 멸실 부분 전세권 소멸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절반 1억 5천 안 돌려줍니다. 남은 게 산다고 해도. 왜? 손해배상 받아야 되니까. 갑이 건물값 받아야 되는데 1억 5천 돌려주면 손해가 더 크면 어떡해? 그래서 멸실 부분 전세권은 얘가 불냈을 때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끝나요. 이게 불가항력 일부 멸실 소멸한다고 지가 불낸 경우 소멸하지 않는다. 반대예요. 반대. 이게 되게 어렵다는 얘기지. 이것까지 생각해내야 이게 되거든요. 자, 어려워요. 별은 안 박아요. 그래서 자, 기간 만료 1번 별 3개. 기간이 만료합니다.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187조. 주로 전세에서 나요. 지상권보다는 187조. 자, 2번 같이 별 3개.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그럼 전세권은 당연 소멸합니다. 이때 소멸하는 것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용익물권적 권능만 소멸. 담보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지 않아요. 이건 또 뭔 말이야. 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무슨 말이냐. 이래서 민법이 어려워. 자, 봐요. 기간이 끝나면 어른 더 이상 살 수 없죠. 방패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힘이 소멸하는 거고, 혹시나 기간이 끝났으면 전세금 받고 이사 가야 되는데 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 그러면 경매는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 칠 수 있는 힘, 담보물권적 이 힘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세권이 소멸할 때는 용익물권적 권능만 소멸하는 거지, 전세금 안 줄 때 경매 칠 힘은 남아놔야 돼요. 그래서 담보물권적 권능, 이 힘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자, 갑니다. 다음 페이지. 법조문이죠. 자, 설정자의 소멸 청구.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
자, 제목 봐봐요. 설정자의 권 소멸 청구. 그럼 뭐가 생각나야 된다? 의무 위반했다. 방패. 의무 위반했다. 전세권자가 뭔가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주인이 방패. 소멸 청구권. 그러면 어떤 의무를 위반했느냐? 1번. 전세권자가 용법대로 사용 안 했어. 여기만 밑줄하고 외워요. 용법 밑줄 사용 안 했어. 밑줄. 이것만 외우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용법대로 사용 안 했죠. 의무 위반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너 방패.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이에요. 상상 의무 위반했다. 방패. 이게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 자, 소멸 통고는 아까 했고. 자, 소멸의 효과. 전세권 소멸하면 동시에 이게 하나 나와요. 자, 그림 봐봐요.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전세금 돌려줄 전세금 반환 채무, 세입자는 키 넘겨줄 목적물 반환 채무. 여기에 1+1이 하나 더 붙어요. 동시에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1+1 등기 박혀있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까지 함께 동시에. 그래서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에 여기다 1+1 전세권자는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줘야 돼요. 이게 함께 1+1 우리 계약법에서 했어요. 계약법에서 이미 했어요. 자꾸 처음 듣는 것 같지. 그래서 전세금 주고 목적물 먼저 제가 이것부터 하겠어.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에. 그런데 전세권만큼은 등기가 돼 있어서 1+1이 붙는다. 오른쪽 을한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함께 줘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은 쉽죠.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 1번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해요. 자, 그러면 전세권자는 경매로 날려버릴 수 있다. 그래서 경매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무섭죠. 그래서 저당권자도 전세권자도 경매권이 있어요. 자, 주택임차인에게 이 경매권을 안 줘요. 응? 주택임차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어마어마하게 보호해주죠. 근데 이 권리만은 마지노선이야. 안 줘요. 주택임차인에게 경매권까지 주면 주택임대인들한테 국회가 폭파당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안 주고 있어. 주택임차인한테. 왜? 너무 무서워요. 경매권은. 보증금 안 준 순간 경매 날라갑니다. 바로 소장이 날라와. 법원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주택임대차 임차인 보호해도 이것만큼 안 주고 있어요. 왜? 절반이 또 주택임대이니까. 임대인 생각도 해야죠. 그래서 이 경매권은 전세권자에게만 있지 주택임차인에게는 없어요. 참고로 하시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번이 멀간식으로 나오고 이놈이죠. 일부 전세. 자, 일부만 전세 가능하죠. 전세는 일부 전세 들어갔어. 동그라미 1번 왕별, 2번 별 3개. 건물 일부 전세, 일부에 동그라미 하시고. 전세금 못 받았어요. 전부 경매 날릴 수는 없다. 과하다. 참어. 생각나요? 자, 여기. 자, 그림을 좀 줄였어. 너무 크게 그렸어. 이만큼 그렸잖아, 일부. 자, 건물 일부, 소유권 하나예요. 일부 전세 들어간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전세금 못 받아도 전부를 날릴 수는 없어요. 왜? 다른 세입자들이 많이 사니까. 그래서 참어. 전부를 경매 날릴 수는 없다. 대신 누군가 경매 날리면 이 건물 전부 매각득임에서 지전세금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다. 그래서 없다 있다가 반대예요. 자, 2번.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다. 하지만 건물 전부를 경매 날릴 수는 없다. 없다 있다가 바뀌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1번부터요.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 경매 날릴 수는 없다. 과하다. 안 돼. 하지만 누군가 건물에 소유권 하나니까 경매 날리면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다. 아주 잘 나와요. 1번 재작년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쉬잖아. 32회 때 나오니까 33에 쉰 거야.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나와요. 이 교재에 별 3개 왕별이 진짜라니까. 엄청나다니까. 자, 부속물 매수청구권.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전세권에서는 백가래 약관 부속물 매수권 나오죠. 자, 1번 법 전문이죠. 자, 이해 한번 해봐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어. 자,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회 회복해라. 그럼 혹시나 이 전세 목적물에 네가 부속시킨 물건, 벽걸이 에어컨이 있다면 수거해라. 말 되죠? 그냥 흘러가시로 맞는지 뭐. 중요하지 않아. 2번, 3번이 별 3개. 자, 그러면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수거해서 떼어가는 거죠. 이사 갈 때. 그런데 설정자가 2번 전세권 설정자 주인이 에어컨 나한테 파세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아까 지상권도 똑같죠. 구조가. 자, 그 다음에 3번. 이건 전세권자 의뢰 갑에 대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설정자 동의어도 부속시켜야 돼요.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했어야 돼요. 이 요건을 갖추어야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내 에어컨 사세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동의어도 부속 또는 매수 이때만 부속물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동의하지 않고 부속시켰다. 그럼 매수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건물 임차인에게 한 문제짜리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거기서 또 자세히 배우죠. 자, 전세권자 유익비 상환청구. 유익비는 있겠죠. 필요비만 없고. 법조문 보면 점유권 법조문하고 똑같아요. 계량비, 유익비, 가액 증가, 현존, 왼쪽 논, 소유자 선택,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 유익비니까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 허여할 수 있다. 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괜히 읽어드렸어. 안 나와. 자, 지상물 매수청구권. 자, 봐봐요. 토지 전세권자가 건물을 올렸어요. 토지 빌려서. 자, 나중에 건물 사세요. 지상물 매수청구권 인정되느냐? 할 수 있다예요. 자, 봐봐요. 이것도 찍을 수 있어. 작년에 나왔죠? 첫 기출이야, 첫 기출. 작년에. 항상 첫 기출 나오죠. 흘러가. 정대 아니에요. 토지 빌렸죠?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인이죠. 그러면 항상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인이 지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남의 토지 빌리죠. 그러면 나중에 기간 끝나면 내 건물 사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 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 인정되죠. 토지 지상권자에게 인정되죠. 그럼 토지 전세권자만 인정 안 해줄까? 대부분이? 당연히 인정해 주지. 그래서 토지 전세권자도 지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건물 철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자 보고 건물 사세요 할 지상물 매수 청구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면 돼요. 그렇지. 지상물 매수 청구 인정 안 된 놈이 없다. 토지 빌린 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 하나 남았다. 하나 아까 뺀 거 하나 해볼게요. 하나 안으로 110페이지 첫 페이지. 이 하나만 제가 안 읽어드렸거든. 보니까 110페이지 1번 전세권 취득의 동그라미 3번 있죠. 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자, 오른쪽 놈 인도 2번 인도의 동그라미 2번하고 구조가 똑같죠. 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 이제 내용은 전혀 달라요. 다시 와요. 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 명의를 채권자 아닌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죠? 이건 구체적으로 의미 이해 안 할 거예요. 안 중요하니까. 그냥 세 놈 간 채권자 한 놈 나왔죠? 설정자 두 번째 놈 나왔죠? 3자 세 번째 놈 사람이 가불병 세 놈 나왔죠? 그러면 저당권에서 똑같은 판례가 있어요. 원래 저당권은 채권자 아닌 3자가 박으면 무효예요. 응? 하지만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채권자 아닌 3자 저당권 등기도 유효해요. 그것하고 구조 똑같아. 세 놈이 합의가 있으면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채권 없는 3자 꽂아도 유효다, 가능하다 이렇게 둘이 같이 밀어버릴 거예요. 범전적 세 놈 간 합의가 있죠. 그러면 소수로는 긍정, 괜찮아. 세 놈 간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유효다 이렇게 끝나요. 됐죠? 이렇게 할 거예요. 나중에 저당권에서 한 번 더 배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때 가면 이게 더 이해가 돼요. 오케이. 오늘 끝. 다음 주에 봬요.